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정말 살벌했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변동폭이 크다 정도가 아니라 뭐 몇 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며 사이드카며 다 발동할 만큼, 그리고 또 하락폭 자체가 금융위기급 혹은 대공황급의 어마어마한 하락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한 하락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HLB의 주가 흐름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양호한 편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락장에 주가가 좀 양호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뭐 매수, 매도, 관망이죠. 대기를 좀 하거나 아니면 매수해놓고 홀딩을 하거나.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이유와 매도를 해야 될 이유, 그 다음에 관망을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 각각의 어떤 이유가 좀 더 크게 부각되느냐, 이제 이 차이인데, 사실 HLB는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특별하게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수를 해야 될 이유 물론 있어요. 근데 조금 관망까지 같이 곁들여야 될 만한 이유도 있어요.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관망을 먼저 좀 하고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매수를 먼저 시작을 하든 분할 매수를 하든 등등. 근데 당장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크게 우려됐던 거는 시장 변동성이었어요. 근데 그 시장 변동성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HLB에게는 그렇게 크게 작용되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당장에 급하게 빨리 우리가 HLB를 얼른 매도하고 달아나야 돼, 이럴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놀랍게도 HLB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일심동체로 대다수의 분들께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도에 대한 수급이 막 공격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일부 뭐 외부적인 영향 좀 받은 거, 선물 시장에 대한 영향, 뭐 패시브 자금 조금 요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긴 했어도 그 외에 액티브성 자금들에 대한 수급 이탈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 자, 어쨌든 뭐 HLB를 저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머니코드 채널에서 뭐 다른 종목들은 사실 좀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대표적으로는 엔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드렸었는데, 엔캠은 제가 5월달 기준으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25만 원을 이탈하면은 매도를 좀 해야 된다. 이것도 매도를 못했으면 20만 원이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 또 매도를 못했으면 17만 원이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 근데 한 구간에서 아무도 대응을 못하다가 마이너스 한 45, 마이너스 50% 오니까 지금이라도 좀 잘라보려고 합니다. 혹은 지금 자르고 뭘 살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지금이라도 결정을 하신 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교체를 하면 또 어떤 종목을 사라고 도움을 좀 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솔직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안 되는 종목은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괜찮은 건 괜찮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HLB 주주님들께 듣기 좋은 소리로 HLB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은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있었던 폭락장, 이 폭락장이 HLB에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느냐.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죠? 우리가 A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종목을 분석할 때 시장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업황, 산업에 대한 거, 섹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이 종목이 현재 상황에 잘 어울리느냐, 아니면은 당장 매도하고 좀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냐, 이런 것들 등등, 혹은 개별 모멘텀이라든지. 자, 그러면 HLB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시장, 지금 시장은 뭐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 버블론, AI의 버블이 꺼진다고 해서 HLB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까? HLB 본질에 대한 영향을 줘요? 안 줍니다. 해당 사항 없죠?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HLB 본질에 영향을 줍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아서 빠진다면 빠질 수는 있겠지만 HLB의 본질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세 번째로 중동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도 마찬가지로 HLB의 본질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다. 트럼프 리스크, 이거는 조금 영향을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내리고 일본은 올리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 엔캐리 청산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AI라든지 AI를 비롯한 IT 기업들 중심으로 매도세가 쏟아졌고, 나머지는 미국 채권 쪽으로만 2.1조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제약바이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느냐? 글쎄요, 이것도 그냥 많이 털어먹어서 시장이 빠져서 HLB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면 그냥 그 정도.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신용잔고, 이것도 좀 수급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HLB
HLB 이 종목 자체에다가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 이거는 영향을 어느 정도 또 마찬가지로 줄 수는 있어요. 단순 수급적인 거,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그쵸? 왜냐면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몰빵을 때려놓으신 분들도 있고 HLB랑 다른 종목을 여러 개 보유를 했다가 이런 것들이 작살나면서 뭐 이거랑 같이 좀 까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냥 딱 HLB라는 종목의 본질에만 또 집중을 한다면 이 7번 사항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해당이 안 돼요. 왜? 매도가 많이 나올 때 줄줄이 분위기 타고서 같이 따라서 매도하면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HLB에게는 투매가 안 나타나는데 무슨 투매가 더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돼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7가지의 어마어마한 악재가 한 번에 쏟아진 거예요. 한 번에 쏟아지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마어마한 폭락을 보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좀 전에 하나하나 설명드린 것처럼 HLB라는 기업 자체에 본질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HLB 주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거예요. 그나마 제가 지금 뒤에 5번, 6번, 7번 말씀드리면서 그냥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경우 혹은 수급적으로 조금 영향을 주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만 빠졌지 HLB라는 기업 자체에 본질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호재처럼 취급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뭡니까? 금리 인하예요. 미국 중심으로 금리 인하. 솔직히 금리 인하 요거 말이 좀 많죠.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내리는 금리면은 요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을 보고서 내리는 금리는 이거는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몇몇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당장의 이 경기 침체가 제약바이오, 특히 HLB에게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경기 흐름에는 의외로 어느 정도 독립적인 부분이 있어요. 너무 뭐 경기 민감주라고 보기도 어렵고 너무 경기 방어주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게 이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봅시다, 여러분들. 리세션에 대한 우려, 연착륙에 대한 우려 이거랑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금리는 내려. 근데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가 기업에 대한 밸류를 구할 때 금리라는 걸 같이 고려를 해야 되죠. 그리고 기본적인 이론이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매출과 이익이 거의 없는 기업들은 어쨌든 돈을 많이 끌어오잖아요. 돈을 많이 끌어오는 데 있어서 금리가 비용의 기준이 되니까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건 그만큼 비용이 축소된다라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적자폭이 크지만 적자를 좀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는 명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일단 이러한 리세션과 연착륙은 무시하고 이건 해당 사항 안 되니까 금리 인하라는 거 표면적인 그 자체는 HL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시나리오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지금 양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뭐 어느 가격대에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은근히 HLB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수익 중이신 분들은 편안하게 홀딩을 좀 더 하셔도 되는 거고, 아 비중이 뭔가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외부적인 영향이나 이런저런 뭐 패시브 수급들로 인해서 조금 뭐 주가가 혹시 밀린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7만원 정도, 7만원까지 올 가능성이 사실 지금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혹여나 어쨌든 장이 좀 불안하니까 이러한 시장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7만원 부근까지 혹시나 내려온다면 그거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보셔도 좋다. 물론 악재가 아니라 또 거래가 없는, 거래가 바짝 죽은 상태에서 정말 평시에 별일 없는 무난한 상황 속에서 살짝살짝 흔들려 내려오는 상황, 그런 구간에서는 7만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더 해서 비중을 채워놓으셔도 좋다. 자, 이제 높은 위치에서 매수해서 물려있는 분들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조금 빠지고 밀리는 것만 가지고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왜 이렇게 안 가나요? 왜 이렇게 주가가 답답한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주가가 답답한 게 아니라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향후 모멘텀과 리스크, 아스코 이벤트는 뭐 진작에 소멸이 다 됐고 하반기 중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하반기 중에 CRL 응답과 FDA 재심사 요청에 대한 기대감, 이제 이걸 반영해야죠. 이게 언제? 10월이잖아요. 근데 지금 며칠이야? 8월 8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보셔도 되고요. 10월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9월 정도는 돼서 이제 요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슬슬 매수세가 유입이 되거나 하겠죠. 지금 8월은 조용히 시장 대비해서 덜 빠지는 게 지금 승리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그게 가장 베스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0월 달에 한번 거래가 실리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나타내고 위에 시세가 잘 머물러 주다가 가장 베스트는 또 연말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계절적인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단에 머물다가 또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 또 한번 지나가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FDA 재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쵸? 그래서 우선 당장에 걱정되는 거는 매크로와 시장 변동성, 그 다음에 공매도가 추후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거래가 재개되는 상황. 이거 말고는 리스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만 조심하면 된다. 시장만. 지금 시장 변동성만 조심하면 되는데, 솔직히 이 시장이 지금 막 급락하고 폭락하는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당장의 HLB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보유하고 있기에 너무 좋은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한 단가가 높은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개인 사정. 그쵸? 그거는 개인 사정이고 밑에서부터 얼마나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어느 가격에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가 이상 8만 원 이상은 그렇게 많이 머물렀던 시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물려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뭔가 추격성 매매를 했거나 조금 단가나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혹여나 이런 부분에서 물렸더라면 제가 이날부터 이제 HLB 영상을 막 본격적으로 찍어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도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자라든지 고점에 물린 투자자 보시면은 고점에 물린 분들도 5만원대의 추가 매수를 즉시 진행해라. 그쵸? 그래서 5만원 정도에 충분히 여러분들 추가 매수 했으면 요만큼 회복을 다 하고 평단가를 낮춰서 지금도 여유롭게 탈출할 수가 있었을 텐데 뭐 이미 지나간 건 또 어쩔 수 없죠.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좀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 순간 빠르게 대응을 못 하십니다. 엔캠도 손절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날 조금 빠지고 다음날 양봉 조금 뛰고 이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거든 사람이. 뭔 느낌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의 상황이 펼쳐지고 일이 벌어졌을 때는 빨리빨리 그냥 잘라버리고 대응할 건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추후에 HLB가 또 FDA 심사 과정을 거쳐 나가고 최종적으로 시판을 하게 되면 진짜 뭐 몇 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겠지만 그렇게 되면 진짜 주가가 뭐 30이든 50이든 얼마나 갈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임상 과정을 좀 깔끔하게 성공해가지고 매출과 이익으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인식되는 제약바이오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그런 종목이 하나 나타나면 주가는 진짜 미친듯이 가겠죠. 현재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좀 높긴 높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한쪽에만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상황을 보시면서 추후에 결과 발표를 했는데 뭔가 나가리가 됐다. 그럼 과감하게 빨리 매도를 또 할 땐 해야 되겠죠. 아무튼 뭐 그런 상황들까지 미리 대비를 하자라는 거고. 자,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HLB를 보유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요. HLB 그룹주가 있잖아요. HLB 제약도 있고 HLB 테라퓨틱스 있고 생명과학, 바이오, 글로벌, 파나진이 있어요. 뭐 각각의 그 종목들마다의 각각의 개별적인 이슈가 있거나 모멘텀이 있으면 뭐 그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하한가 두 방 맞을 때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빅 이슈가 있을 때 메인 이슈나 메인 모멘텀 혹은 메인 재료에 대한 뭔가의 결과나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 그룹주가 다 같이 움직여요. 점 하한가 맞을 때 다 같이 두드려 맞았고 다시 상한가 올라올 때 다 같이 상한가 왔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HLB 본주부터 제약, 테라퓨틱스, 생명과학 굳이 뭐하러 다 보유를 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종목에 그냥 보유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부터는 또 단가를 고민해서 조율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다음부터는 굳이 그렇게 여러분들 그룹주를 똑같이 움직이는데 막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유하는 거는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합치시든지 HLB 본주를 제외하고 종목 교체를 해서 다른 쪽으로 수익을 좀 내시든지. 제가 지금 살짝 좀 팁을 드리면 최근에 HD 현대중공업 우리 수익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HLB를 커버해드리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조선업에 대해서도 거의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머니코드를 구독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정규반 회원님들께서는 현대중공업으로 지금 60%대 수익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 만들어내고 있고 이러한 폭락장에도 시세가 이렇게 견고하죠. 자,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이 숨겨진 종목을 매수하실 수 있게끔 가이드를 좀 잡아드릴 건데, 자, 섹터를 하나 알려드리면 게임주입니다. 게임주인데 게임주도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게임주는 은근히 투자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2차전지나 조선주, 그 다음에 오늘 급등했던 풍력, 얘네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수주예요. 수주가 리드타임을 거쳐서 실적이 되고, 실적이 뭐가 된다 했죠? 주가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수주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너무나 심플한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도 과거 한때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수조 원대, 수십조 원대, 수십 년, 뭐 한 10년 넘게 장기 계약 수주 공시 막 이런 거 뜨니까 주가 어마어마하게 갔죠. 조선업 앞으로 지금부터 3.5년치에 도크 꽉 찼고요. 수주 꽉 찼어요. 이제부터는 선별 수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단가를 고려해서 이제 수주도 아무나 못 넣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완전 갑의 위치에 있고
중에도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이 왔죠.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풍력까지 이렇게 큰 상승이 나타났죠. 제가 여러분들께 HLB 투자 전략서 이렇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AI 파생 모멘텀 에너지 섹터의 차기 주도주는 해서 보시는 것처럼 5월 31일자 기준으로 핵심 전략주 숨겨드리면서 50명 한정 배포를 해드린 자료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강세, 반도체 강세, 전력인프라, 전선 케이블 다 강세 흐름 보였죠. 먹을 거 다 먹었어. 그 다음에 원전도 이벤트성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한전산업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적게는 10%대, 많게는 30-40%대까지 이렇게 단기 관점으로 원전은 이벤트성 매매를 해야 돼요. 철저히. 자,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이거 풍력 같은 경우에도 IRA에 대한 수혜를 받잖아요. AMPC 세액공제 받죠. 그리고 풍력도 프로젝트라 그래서 수주예요. 수주. 프로젝트가 결국에 수주인데 상반기 때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어 있었어요.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시간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번 정거장은 에너지입니다 하면서 제가 여기 적어드린 내용이 뭐냐면 풍력은 금리에 민감하죠. 금리 때문에 결국에 전 세계 1위 풍력 기업인 오스테드가 막 대규모 손실을 보면서 업황이 엄청 불안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손을 써줘야 된다. 근데 손을 잘 써서 손실이 났지만 잘 살아났거든요. 그러고 보시면은 작년까지 유입된 수주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숫자 인식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5월 31일자로 써드렸는데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오늘 CS 윈드가 어마어마한 장대 양봉과 급등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린 지점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기간 동안에 솔직히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지만 이 10% 레인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해두셨으면 지금 이거 통으로 수익 다 긁어먹는 거죠. 30% 이상의 수익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락장과 폭락장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잘해서 벌써 30%대 수익을 또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힌트를 다 드렸잖아요. 무료로 제가 자료 다 드렸잖아요. 근데 왜 안 보시는 거죠? 물론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아무튼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결국에 이런 구간에서 매집해가지고 그 뒤에 상승 나오면서 수익 바짝 당겨서 60%대 수익, CS 윈드도 이런 식으로 매집해서 급등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시작이죠. 자, 그래서 힌트를 하나 또 드릴게요. 뭐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은 그 종목과 대응 전략, 매집 방법 다 언급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뭐가 또 있다고 했죠? 게임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넓게 보세요. 대표적으로 넷마블이라든지 여기 수급도 함께 같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메이저들의 수급 잘 보세요. 최근에 시장 어마어마하게 폭락 나오면서 다 집어던지고 있는데 게임주들 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죠. 특히 게임주들은 전체적으로 주가 레벨이 바닥권입니다. 넥슨 게임즈가 그나마 좀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바닥권이죠. 크래프톤도 조금 올라오긴 했네요. 네오 위즈도 바닥권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게임주들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게임주 힌트를 드리면 얘네도 결국에 이벤트성 매매거든요. 그래서 신작 게임에 대한 사전 예약 있죠. 사전 예약. 사전 예약률이 어떻냐에 대한 거 첫 번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슈만 보시면 돼요. 게임은 첫 번째 사전 예약. 사전 예약이 없으면은 신작 출시 기대감, 어떤 게 나온다 하는 신작 출시 기대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시가 되고 나서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앱스토어의 매출 순위,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 요것만 체크하시면 요 안에서 대박 종목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급등하면 그거는 분할로 그냥 팔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게임주들도 매매하기가 너무 좋은데 최근에 게임주로 수급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꼭 여러분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또 역시나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게임주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물려있는 거 좀 갈아타면 충분히 좋은 성과 낼 수 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물려있는 걸 갈아타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다시피 HLB 그룹주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HLB 본주를 제외하고 본주는 내버려 두시고 다른 거 좀 매매하실 분들 갈아탈 만한 종목 제가 게임, 엔터 쪽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터 저희가 오늘 또 바로 수익권으로 올라왔는데 충분히 지금 바닥권에 있는 엔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추천주를 좀 원한다, 무료로 진짜 좀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원한다 하시면 아직 구독자 10,000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HLB 주주님들 혹시나 물려있다라고 해서 이거 너무 뭐 신경질적으로 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괜찮기 때문에 잘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여유자금이라든지 HLB가 아닌 뭐 다른 거 좀 묶여서 힘들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HLB랑 함께 빛날 수 있게끔 제가 또 좋은 종목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차피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종목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이래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진짜 몇 개 안 되는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꼭 한 번씩 받아보시고 참고해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에게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주 영상 여러분들께 링크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